주변에 보면 특별한 병은 없는데도 항상 골골골골 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사시사철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내가 무슨 변온동물도 아니고 계절에 맞게 겨울에는 몸이 냉해지고 여름에는 몸이 뜨거워지고 감기 툭 하면 걸리고 하다못해 애들 감기 걸리면 엄마 아빠까지 감기 걸린다. 애들 감기도 옮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조금만 피곤해도 인후통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입냄새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어떨 때는 특별히 피부 질환 없는데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서 자꾸 긁게 된다. 푹 자고 푹 쉬었는데도 피로가 전혀 풀리질 않고 한번 붓기 시작하면 붓기가 잘 안 빠집니다. 심지어는 나 저녁을 안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틱틱 부어있고 붓기가 너무 심할 땐 하다못해 가슴도 붓는다. 얼굴에는 항상 이렇게 홍조가 느껴지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자꾸 올라온다. 뭐 상처가 잘 안 낫고 또 잘 곱는다 여기저기. 들어보면 사실 큰 병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기도 애매한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미한 증상, 그러니까 보통 몸이 안 좋다 하는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게 되면 내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두 가지 관이 있어요. 하나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림프가 흐르는 림프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항상 혈탁증이라고 해서 혈액이 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혈액을 탁한 거를 청혈시켜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관만큼 림프관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별 인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혈관이 더 중요해서 그렇다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혈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림프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림프관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그러니까 독소를 다 수거해 가지고 내 몸 바깥으로 배출하도록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림프를 인체의 하수 처리장이다 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 보시면 온몸에 이렇게 림프관이 퍼져 있죠. 사실 이 림프계는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광범위합니다. 피부 바로 밑에 림프선이 있고 또 혈관이 있는 신체의 거의 모든 기관에는 림프 혈관이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피가 그치고 나서 왜 투명한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피부 밑에 있는 림프선을 흐르던 림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름 많이 생기잖아요. 그 고름은 병균하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버린, 장렬하게 전사한 림프액 속에 있는 대식세포의 무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온 몸을 흐르면서 림프관에서는 몸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면서 노폐물이라든지 세균, 바이러스, 산화, 지방, 단백질 온갖 쓰레기들을 다 걸러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세균을 먼저 처리하죠. 이렇게 전신을 흐른 림프액이 림프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림프절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은 이 무릎 뒤에, 그리고 사타구니, 그리고 복부, 겨드랑이, 쇄골하고 귀 뒷부분에 있습니다. 팔다리의 주요 관문에 이 림프절이 위치한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림프절은 하수 처리장에 정수장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 포식세포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하고 암세포를 확 다 잡아먹고 다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우리 몸에 침입한 항체에 대한 항원을 막 만들어내게 되죠. 림프절에서 정화된 림프액은 쇄골 밑에 대정맥으로 흘러가서 혈액에 합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우리 몸은 알면 알수록 정말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혈액이 우리 몸을 이렇게 한 바퀴 휙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림프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초에 1cm 정도 움직입니다. 혈액의 순환 속도에 비하면 사실 거의 림프액은 나무늘보 수준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나무늘보 같았어?
나무늘보는 더 느려. 나무늘보 수준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림프액이 우리 몸에 정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분이 정체돼서 점점 붓기 시작합니다. 왜? 정수장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를 못하니까 이물질의 농도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림프관에 노폐물, 지방세포, 단백질이 엉겨붙어서 림프관은 어떻게 돼요? 비좁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림프액의 흐름이 더 나무늘보처럼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놈의 셀룰라이트. 얘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번지듯이 늘어납니다. 붓기도 빠지지 않고 셀룰라이트는 늘어나면서 더 붓게 되고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붓기가 빠지지 않는 수독에 대해서는 제가 또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부어서 살된다. 이 수독이 일종의 미세한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분들이 정말 임상에서 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 수독 영상 여러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 그치, 림프 얘기하다가 수독으로 빠졌습니다. 림프의 면역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하수 처리장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제거되지 못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비만,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여러 가지 질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림프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다는 신호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우리 몸의 부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잘 붓는다, 부어서 이게 좀 잘 안 가라앉는다 이러신 분들은 한 번쯤 이거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걸 우리가 림프 부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림프 부종의 신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귀 기울이세요. 첫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아픈 느낌이 있어요. 심박동에 따라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심박동이 느껴지면서 막 붓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징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만 아프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림프 순환이 점점 저하되면서 부종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니 갑자기 손가락이나 손목 그리고 발목이 뻣뻣해지면서 이게 구부러지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손에 손가락이 팅팅 부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박상이나 염좌는 절대 아닌데, 내가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뻣뻣하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도 나 혹시 림프 부종이 아닐까 가능성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넓적다리나 팔 안쪽을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면 쑥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 피부를 이렇게 눌렀을 때 좀 탱탱은 아니지, 땅땅한 느낌, 탱탱하고는 달라요. 탱탱은 애들 눌렀을 때 탱탱한 거고, 우리는 땅땅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림프 기능의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붓는 거, 갑자기 손가락, 손목 한쪽으로 뻣뻣해지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 안쪽 이렇게 넓적다리 꾹 눌렀을 때 쑥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 땅땅한 느낌 받는 피부다 한다면 꼭 의심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 림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림프 무시하지 마세요. 림프의 요정, 나무늘보 기억하세요.